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언어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출력문에 출력 서식을 이제 준수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실행 결과 값을 이제 구하고 그 실행 결과를 우리가 정답으로 쓸 때 출력 서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출력 서식대로 우리가 정답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코드 요거 좀 이제 글자 크기 조정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가 쭉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지금처럼 type df라고 해서 struct student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dec라는 그 함수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main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main 함수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이제 반복문 포문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우리 type def 우리 struct student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struct가 써져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구조체 요것 좀 잠깐 조금 살펴보자고요. 우리 구조체라는 거요. 구조체라는 거는 얘랑 이제 비슷한 그 아이가 우리 이제 배열이라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이 배열이라는 그 아이는 우리 이제 자료형과 그 크기가 동일한 그 변수들의 이제 모임을 보고 우리가 배열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정수형 배열을 이제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배열에는 우리 이제 정수값만 전부 다 이제 기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배열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자값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근데 이 구조체라는 거는 자료의 종류가 서로 다른 그 변수들의 이제 모임이라고요. 해서 이 구조체라는 거는 우리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혼용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려면 맨 처음에 이제 구조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먼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조체를 이제 정의할 때 쓰는 그 명령어가 우리 struct라는 요 명령어를 이제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우리 이제 구조체의 그 이름을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정의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에는 우리 사원들의 이제 이름, 그리고 우리 이제 직위, 그리고 페이 이런 값들이 이제 저장되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네임이다, 우리 직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문자들이 이제 저장이 될 거다. 그리고 페이에는 이제 int 정수형 그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변수를 가진 우리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의 그 형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라고요. 이렇게 요 하나가 우리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A라는 그 변수를 이제 사용할 건데 그 A에는 우리 이제 정수가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우리 변수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변수를 먼저 선언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체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런 구조체를 쓰기 위해서는 구조체 변수라는 걸 이제 선언을 이제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트럭트라고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구조체 그 이름을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변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안산이라고 하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안산이라는 그 변수, 구조체 변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사원이라는 그 구조에 지금처럼 네임이다, 직이다, 페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죠. 해서 안산이라는 그 변수도 사원이라는 그 구조를 가진 그런 이제 변수가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일반 변수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가진 그 이제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로도 우리가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변수 선언하는 그 방식과 이제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그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요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아예 이제 구조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아예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안산이다, 별표 서울이다 이렇게 써서 이 구조체를 아예 만들면서 그때 이 구조체 변수도 아예 이렇게 이제 선언까지 같이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때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name이다, 직이다, pay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의 멤버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 변수를 이제 선언했으면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이름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이제 구조체의 이제 멤버를 이제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우리 구조체 멤버를 지정하는 그 방식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안산이라는 그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는 그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해서 이렇게 이제 안산이라는 그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때 안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서 우리가 멤버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서 구조체 이제 멤버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산점 우리 name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이 될 거고 이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김한구 요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산이라는 그 구조체 변수에 우리 점 이렇게 이제 찍어서 직이라는 그 멤버가 있다. 그곳에다가는 우리 이제 대리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대리라는 그 두 글자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안산이라는 그 구조체에 점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멤버는 우리 이제 페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안산이라는 그 구조체에 페이라는 그 멤버한테 우리 400만원 요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값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구조체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중간에 우리가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멤버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구조체 멤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때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조체 멤버를 지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각각 이제 멤버들의 이름을 쓸 때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의 요 기호를 이제 붙여서 우리가 구조체 멤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해서 구조체 일반 변수일 때는 지금처럼 중간에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 변수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의 요 기호를 붙여주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구조체 포인터 변수요. 이런 이제 구조체 포인터 변수는 일반 포인터 변수처럼 우리가 중간에 점을 찍어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표현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포인터 변수처럼 앞에다가 이제 별표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멤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중간에 멤버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점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일반 포인터 변수처럼 우리가 이제 별표를 쓸 때는 우리가 변수명을 어떻게 된다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써줘야 되더라. 요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게 우리 구조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구조체를 정의해 놓은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 구조체 이름으로 이제 student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student라는 그 구조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우리 이제 char 별표 name이라고 해서 문자형 포인터 변수 우리 name을 이제 선언했고요. 그 안에 보니까 int 스코어 3하고 우리 정수형 배열 우리 스코어라는 거 기억 장소 3개를 가진 스코어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name하고 스코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해서 맨 앞에 있는 이 name은 이제 문자형 포인터 그 name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코어라는 그 배열이요. 정수형 배열 기억 장소 3개짜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형을 새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student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실행시킬 때는 메인 함수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메인 함수 안에 보니까 포문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거 이제 표시 좀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메인 함수부터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스튜던트라는 거는 우리 구조체 이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s라는 그 이름으로 배열을 이제 두 개 요소값을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초기값으로 요 값들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s라는 그 배열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구조체에 우리 스튜던트라는 그 구조체 형태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KIM 그리고 요 값들 그리고 LEE 그리고 이 값들을 각각 초기값으로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우리 S의 0번 그 위치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이 데이터가 지금 요 위치에 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해서 그 값들을 넣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값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A0, A0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5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DB라는 거, 그리고 A0이라는 거, 그리고 ED라는 거, 그리고 이제 81이라는 거, 요런 이제 값들 앞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0x가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0x가 붙어 있으면 이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떤 값이다? 우리 이제 16진수 그 값들이다. 그걸 이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16진수 A0 그리고 16진수 A5 그리고 16진수 DB 그리고 16진수 A0 그리고 16진수 ED 16진수 81 이런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내려오니까 우리 스튜던트 구조체 이름이죠. 스튜던트 구조체에 포인터 변수 이제 P라는 걸 이제 선언한대요. 선언하면서 그때 그 뒤에 보니까 이제 S하고 이렇게만 써져 있죠. 이 S라는 거는 지금 이 S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가 S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열의 이름만 썼어요. 그러면 스튜던트 구조체 포인터 변수 P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때 배열의 이제 이름만 썼기 때문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얘가 이제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렸더니 int 리절트는 0이다 라고 해서 리절트라는 그 이제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이제 0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리절트하고 0하고 이렇게 이제 써 놓을게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왔더니 이제 폼은 반복문이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반복 변수로 i라는 그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때 초기값으로 이제 0을 가지고 시작하래요. 그리고 이 반복문은 i의 그 값이 2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이 될 거고요. 그때 얘가 이제 반복 실행될 때마다 이 i라는 반복 변수는 일씩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i라는 거 반복 변수 i 요것도 이제 초기값 0 가지고 시작하라라고 했으니까 0 써놓고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초기값으로 이제 0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0은 2보다 작죠? 작으니까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얘를 이제 계산하는데 리절트 더하기는 썸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리절트의 그 값과 썸의 값,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을 일단 먼저 더해요.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리절트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리절트라는 그 변수에는 이 뒤에서 계산된 그 값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썸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가 따로 있었죠. 얘를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호출하는데 뭘 가지고 호출해라? s의 i번째요. i가 지금 현재 0이니까 s의 i번째, s의 0번 그러면 지금 요 위치가 될 거고 이 위치의 그 주소값이요. 그 주소값을 가지고 썸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 s0이라는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그 주소를 누가 받는다? 우리 스튜던트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 p 얘가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리턴 반환하래요.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 뒤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이 함수로 호출했던 것으로 반환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우리 DC라는 게 이제 계속 써져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DC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로가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가로가 끝났어요. 여기도 DC의 가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도 보니까 DC하고 가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DC라는 거는 지금 이 함수를 보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썸이라는 그 함수에서는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얘도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할 때는 DC 함수 얘를 또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리턴하고 반환값이 나왔으니까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되돌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DC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는 순간 또 DC 함수 얘가 이제 호출이 돼서 또 이 값을 이제 반환 받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DC 함수 여기서 또 호출하게 되면 또 이 값들을 이제 계산해서 그 값을 이제 반환 받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환받은 각각의 그 값들을 전부 다 뭐해라? 더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서 요거 이제 계산한 값, 그리고 얘를 이제 계산한 값, 그리고 얘를 계산한 값들을 각각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해라? 리턴, 반환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코드를 봤을 때 P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스코어의 0번 위치요. 그러면 포인터 변수 P는 지금 이곳을 가리키고 있고 이곳에 스코어의 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것도 보자고요. 그리고 P가 가리키는 그곳에 우리 이제 스코어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스코어 1번이 지금 여기니까 이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C, P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스코어 2번이요. 스코어 2번 그러면 지금 이곳이고 얘가 이 값을 가지고 있죠. 해서 첫 번째 이 DC로 호출할 때는 이 값을 가지고 가니까 그때 이 값을 우리 이제 여기서 ENC라는 그 정수형 변수가 받습니다. 그러면 ENC는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때 ENC M% 얘를 이제 하래요. 요걸 이제 계산한 그 값을 리턴 반환해라 그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중간에 이제 M% 얘로 이제 묶였는데 얘가 이제 비트 엔드 연산이죠. 해서 지금 ENC에는 지금 이 값이 들어있고 이 값이랑 0xA5요. 그러면 16진수 A5를 보고 얘기하죠. 얘랑 16진수 A5랑 서로 이제 비트 엔드 연산을 한 그 결과값을 반환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지금 내가 스퀘어 0에 가지고 있는 이 값과 우리 16진수 A5라는 이 값을 서로 이제 M%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해라. 그러면 그 값은 지금 이곳으로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얘를 이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스퀘어의 1번 그 위치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호출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호출하게 되면 지금 우리 DC라는 그 함수에서 ENC라는 그 변수가 이 값을 이제 받겠죠. 그러면 ENC에 들어있는 그 값이 지금 이 값이고 이 값이랑 얘랑 서로 이제 비트 엔드 연산을 해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그 값을 리턴 반환해라. 그러면 그 값은 이제 이곳으로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그때 이제 스퀘어의 2번 그 위치에는 지금 이 값이 들어있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우리 DC라는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ENC라는 그 변수가 이 값을 이제 받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할 때 지금 이 값이랑 비트 엔드 연산해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 엔드 연산을 한 그 결과를 반환해라 그거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산된 그 결과값은 이곳으로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해서 얘랑 비트 엔드 연산해 주고 그리고 얘랑 비트 엔드 연산해 주고 그리고 얘랑 이제 비트 엔드 연산한 그 값들을 각각 어떻게 해라? 더해라. 더한 그 값을 리턴 반환해라. 어디로? 이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던 곳. 지금 이곳이죠. 이곳으로 이 세 개 값을 더한 그 값을 이제 반환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값을 이제 리절트에다가 이제 누적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누적이 되고 나서 이 마지막 요 블럭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폰문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이제 증가값이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i의 값은 그 다음에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갖겠죠. 그러면 이제 i가 1일 때 그때도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i가 1일 때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1은 2보다 작으니까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리절트 플러스는 썸하고 얘를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썸하고 얘를 이제 만나는 순간 또 썸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호출할 텐데 그때 s의 i번째 i가 1이니까 s의 1번 이 주소를 가지고 이제 호출하겠죠. 그러면
그 시작 주소는 sum이라는 이 함수에서 이 p라는 그 포인터 변수가 이제 받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값을 리턴 반환해라 그겁니다. 그때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우리 스퀘어의 0번이요. 스퀘어의 0번 그럼 지금 이 위치고 지금 포인터 변수 p라는 i는 s1을 가리키고 있죠. 해서 s1의 스퀘어 0이다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곳에 우리 스퀘어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될 거고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곳에 스퀘어 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되겠죠. 이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이제 또 함수로 호출해요. 무슨 함수? 우리 이제 dc라는 그 함수들을 각각 전부 다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dc라는 그 함수는 지금 여기 있고 이런 각각의 16진수 이런 값들을 enc 요 이제 변수가 받아요. 받아서 그 곳에 들어있는 그 값과 16진수 이제 a5를 비트 엔드 연산해라 그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을 반환시켜라 그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금 이런 값과 그리고 우리 이 값을 서로 이제 비트 엔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값을 이제 되돌려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되돌려주겠죠. 그 값들을 전부 다 이제 더해라 그거요. 그렇게 이제 더한 그 값을 리턴 반환하래요. 어디로? 우리 sum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호출했던 곳이요. 그것이 지금 이곳이죠. 해서 그 값을 또 어떻게 해라? 리절트에다가 이제 누적시켜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런 이제 각각의 값들이요. 16진수 이런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16진수 이제 A5랑 비트 엔드 연산을 해서 그 값을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16진수랑 이제 비트 엔드 연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2진수로 고쳐서 비트 엔드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6진수를 우리가 이제 2진수를 16진수로 그거 이제 변환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절트의 그 값을 여기서 printf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때는 또 뭘로 출력해요? 우리 10진 정수로 이제 출력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온 그 값들을 또 10진수로 또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2진수, 16진수 그거 이제 변환하는 거랑 10진수로 이제 변환하는 거 그거 잠깐 살펴보고 다시 보자고요. 자, 우리 사람들이 쓰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이제 10진수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컴퓨터가 쓰는 그 숫자가 우리 2진수입니다. 우리 10진수라는 이 숫자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진수라는 그 숫자는 0과 1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게 2진수니까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문자, 숫자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2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그 값이 너무너무 길어져요.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라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컴퓨터가 사용하는 그 진수에는 우리 이제 8진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6진수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8진수라는 그 숫자는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0부터 7까지의 그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8진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6진수는 총 1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0부터 시작해서 15까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진수에서 사용하는 그 숫자를 봤을 때 10진수는 전부 다 0부터 9까지 그리고 2진수는 0부터 1까지 8진수는 0부터 7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전부 다 이제 한 자리씩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근데 이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있다고요. 이 16진수에서 0부터 9까지는 전부 다 한 자리지만 우리 10부터 시작해서 15까지는 전부 다 숫자가 두 자리씩 전부 다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숫자 두 자리를 한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 16진수에서는 10부터 시작해서 15까지를 A, B, C, D로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6진수 10이다 그러면 그게 A고요. 16진수 11이 B, 12가 C, 13이 D, 14가 E, 15가 F 이런 형태로 A, B, C, D로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줘요. 우리 사람들이 쓰는 숫자에 보게 되면 3, 5, 4, 7, 0, 1 하고 이런 금액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읽을 때 3, 5, 4, 7, 0, 1 하고 그렇게 읽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고 35,470원이다 그렇게 읽잖아요. 얘가 이제 3이라는 그 숫자인데 얘를 3이라고 그냥 읽지 않고 왜 3만이라고 읽어요?
얘는 우리 사람이 뭐라고 읽죠? 5000이라고 읽죠. 그리고 얘는 이제 400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70이라고 읽고 얘는 0이니까 그냥 0하고 그렇게 읽는 거죠. 우리가 맨 뒷자리부터 시작해서 1의 자리다, 10의 자리다, 100의 자리다, 1000의 자리다, 만의 자리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해놨잖아요. 해서 각각 자리들마다 고유한 그런 값들이 있다고요. 해서 이런 이제 이진수가 됐든 8진수가 됐든 16진수가 됐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각 자리마다 고유한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제 쓰는 그 숫자가 이진수기 때문에 이진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해서 이진수에서는 가장 마지막 자리부터 시작해서 2의 0승이다, 2의 1승의 자리다, 2의 2승의 자리다, 2의 3승의 자리다, 2의 4승의 자리다, 2의 5승의 자리다, 2의 6승의 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전부 다 이제 해줘요. 해서 각각 자리들마다 사람들은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하고 그런 형태로 각각의 값들이 정해져 있지만 이진수에서는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런 형태로 각각 자리들마다 고유한 값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때 2의 0승이 이제 1이죠. 그리고 2의 1승이 2, 그리고 2의 2승이 4, 2의 3승이 8, 그리고 2의 4승이 16, 2의 5승이 32, 2의 6승이 이제 64.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앞으로 나갑니다. 해서 그 값을 이제 표시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진수라는 그 숫자를 10진수로 먼저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수, 예를 들어서 10101100 이런 이제 이진수 그 값이 있어요. 이 값을 이제 10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맨 마지막 자리부터 시작해서 2의 0승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자리 두 번째 자리가 2의 1승의 자리고 그 앞에 자리가 2의 2승의 자리, 그리고 그 앞에가 2의 3승의 자리,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의 자리라고요. 그때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7승까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2의 0승은 1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이제 1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 앞에 자리는 2의 1승의 자리니까 2라고 쓰고 그 앞에는 4, 그 앞에는 8, 그 앞에는 16, 그 앞에는 이제 32, 그 앞에는 이제 64,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128이요. 해서 각각 이런 자리들마다 이런 이제 고유한 값을 전부 다 이제 쓴 다음에 이진수 중에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거기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 고유한 값에다가 동그라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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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동그라미를 안 쳤죠? 해서 동그라미를 친 그 숫자들을 싹 다 더해주면 돼요. 해서 128 더하기 32를 해주면 이제 160이 나오죠. 그리고 8하고 4하고 이 두 개 값을 더하게 되면 이제 12가 나옵니다. 그러면 160 더하기 12를 하게 되면 이제 172가 나오겠죠. 해서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고치게 되면 172예요. 해서 우리가 8진수, 16진수, 뭐 2진수, 10진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할 때 전부 다 더하기, 빼기 그것만 이제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숫자도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1100, 1101 이런 이제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이진수인데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자리가 1, 그 앞에 자리가 2, 그 앞에 자리가 이제 4, 그 다음이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 32, 그 다음 64, 그 다음 128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숫자를 전부 다 이제 써놓고 우리 1이라고 써져 있는 그 자리들 있죠? 거기에만 동그라미요. 해서 128 동그라미, 64도 이제 동그라미, 그리고 8도 동그라미, 4도 동그라미, 1도 동그라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전부 다 이제 쳐놓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8 더하기 64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192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841 이 세 개 값을 더해주면 이제 13이 되겠죠. 해서 192 더하기 우리 13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05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해서 요 이진수를 10진수로 구하게 되면 20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진수를 10진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한번 바꿔볼게요. 10진수를 이제 이진수로 고칠 때는 이제 어떻게 고치냐? 그거 좀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십진수 이제 200이라는 그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얘는 이제 사람이 쓰는 숫자 십진수입니다. 이거를 내가 이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진수의 이제 첫 번째 자리가 이제 2의 0승의 자리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200이라는 숫자 밑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2의 0승의 자리가 1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쭉 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1, 그 다음에 이제 2, 그 다음에 이제 4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8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16, 그 다음에 이제 32, 그 다음에 이제 64, 그 다음에 이제 128, 그 다음에 이제 256이요. 이렇게 해서 이 십진수 밑에다가 이런 각각의 고유한 값들을 쓰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십진수가 200이죠. 200보다 큰 숫자가 나올 때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200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큰 숫자 256이 나왔죠. 나오면 이제 그만 쓰는 거예요. 그만 쓰고 나보다 큰 숫자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에서 이 밑에다 써놓은 이 값들을 뺄 수 있냐 없냐 따지면 돼요. 만약에 내가 뺄 수 있다. 뺄 수 있으면 1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0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200에서 128 뺄 수 있죠? 뺄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이제 1이라고 쓰고 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0에서 이제 128을 뺄 거예요. 128을 빼주면 7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는 이제 20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뺀 값이요. 그때 72를 가지고 있으니까 72가 이제 내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72를 가지고 있는데 72에서 64를 뺄 수 있어요? 또 뺄 수 있죠. 뺄 수 있으니까 또 1이라고 적어요. 그러면서 64를 이제 뺍니다. 그러면 이제 64를 빼게 되면 이제 8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이제 8이에요. 8. 그러면 나는 8을 가지고 있는데 8에서 32를 뺄 수 있어요? 없죠. 없을 때는 이제 밑에다가 0이라고 적는다고요. 그리고 8이라는 그 숫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16을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또 밑에다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8이죠. 8에서 8 뺄 수 있어요? 있죠. 있으니까 1이라고 쓰고 이제 빼세요. 빼고 나면 이제 0이 남습니다. 0이 나왔다고 해서 끝!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 안 했어요. 왜? 4의 자리도 2의 자리도 1의 자리도 마지막 자리까지 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0을 가지고 있는데 이 0에서 4를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4에서 2도 못 빼죠. 4에서 1도 뺄 수가 없죠. 해서 뺄 수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0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났어요. 얘가 이진수로 다 구한 거예요. 십진수 200을 이진수로 구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400이라는 그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더 보세요. 자, 십진수 이제 400이라는 그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4, 그 다음 8, 그 다음 16, 그 다음 32, 그 다음 64, 그 다음 128, 그 다음 256, 그 다음에 512하고 계속해서 써주면 되죠. 내가 지금 400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큰 숫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이제 숫자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보다 큰 숫자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뺄 수 있냐 없냐 따져가면서 1과 0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400을 가지고 있죠. 400에서 256을 뺄 수가 있죠. 뺄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이제 1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0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00에서 256을 빼면 이제 144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값은 144예요. 144에서 128 뺄 수 있죠. 뺄 수 있으니까 또 1이라고 적고 또 빼세요. 여기서 이제 128을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44에서 128을 빼게 되면 이제 16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이제 16이에요. 16에서 64 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0을 써주고 16에서 32도 못 빼죠. 못 빼니까 0 써주면 돼요. 그리고 16에서 이제 16은 뺄 수가 있죠. 뺄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1이라고 쓰고 그리고 16을 뺍니다. 빼고 나면 이제 0이 생기겠죠. 그러면
0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자리까지 싹 다 이제 다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해서 나는 0을 가지고 있어요. 0에서 8 못 빼죠. 0에서 4도 못 빼죠. 0에서 2도 못 뺍니다. 0에서 1도 못 뺍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리까지 0이 나와도 마지막 자리까지 싹 다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진수로 다 바꾼 거예요, 이게. 해서 10진수 400을 이진수로 고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얘도 보니까 그냥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진수하고 이제 16진수를 볼 건데, 이 8진수라는 거는 어차피 2진수에서 파생이 된 거고 16진수도 2진수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8진수와 16진수가 이제 나온 거예요. 해서 우리 2진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2의 3승이 8이죠. 그리고 2의 4승이 16이에요. 해서 여기서 이제 8진수라는 그 값은 2진수 세 자리로 이제 구성된 거고요. 그리고 16진수는 2의 4승이라 우리 이제 2진수 4자리를 가지고 16진수 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바꿔보자고요. 자, 일단은 2진수를 8진수로 먼저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10101001이라는 이런 2진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만약에 8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3개라고 했죠.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자리씩 전부 다 이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뒤에서부터 세 자리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죠. 그리고 또 그 앞에도 하나 둘 셋 또 자르고 또 하나 둘 셋 해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자른 다음에 얘가 이제 2진수니까 요 각각 자리들마다 고유한 값 얘를 이제 써주면 돼요. 8진수는 3개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겠죠. 2의 0승의 자리가 우리 1이니까 1이라고 쓰고 그 앞에 자리가 2의 1승의 자리니까 2라고 쓰고 그 앞에 자리는 이제 2의 2승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1, 2, 4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앞에 자리도 1, 2,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이라고 써져 있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만 동그라미요. 4의 동그라미, 여기는 2의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서는 4하고 1에 우리 1이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1만 있네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 각 자리마다 그 동그라미 친 값들을 더해주면 돼요. 각 자리마다예요. 해서 첫 번째 자리는 4 더하기 2, 6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4하고 1이죠. 4 더하기 1 해주면 이제 5가 될 거고 세 번째는 1만 있으니까 그냥 1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해서 2진수를 8진수로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6, 5, 1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만 더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10, 0111, 011 이렇게 이제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이제 2진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8진수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맨 뒤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에서 자르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하나, 둘, 셋 해서 또 잘라주고 또 그 앞에 하나, 둘, 셋 해서 또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는 자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앞에다가 0을 추가로 이제 더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 맨 앞에 자리도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각각 자리들마다 4, 2, 1을 전부 다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 이제 4, 2, 1, 여기도 이제 4, 2, 1, 여기도 이제 4, 2, 1, 그리고 여기도 이제 4, 2, 1이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 1이 써져 있는 곳들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를 다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맨 첫 번째 자리에서는 1밖에 없죠. 1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자리는 4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4, 2, 1 전부 다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2하고 1에 들어있죠. 해서 1이 써져 있는 곳들만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친 다음에 각 자리마다 그 값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1만 있으니까 그냥 1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자리에서는 4밖에 없죠. 그럼 더할 게 없으니까 그냥 4하고 써주면 돼요. 세 번째 자리는 4, 2, 1 전부 다 있으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해주면 세 번째 자리에서는 이제 7이 나올 거고 네 번째 자리에서는 2하고 1에 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이제 3하고 나오겠죠. 다 했어요. 끝났어요. 이게 8진수입니다.
해서 이진수 이 값을 팔진수로 고치게 되면 1473, 1473 팔진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754라는 그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게 이제 팔진수 이제 754가 있는데 이거를 이진수로 내가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전부 다 이제 잘라버리면 됩니다. 4에서 한번 자르고요. 5에서 한번 자르고 그리고 7에서 한번 자르고 이렇게 이제 각각 잘라주면 돼요. 잘라놓고 팔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세 자리니까 여기다가 4, 2, 1, 4, 2, 1, 4, 2, 1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 7이 되기 위해서는 4하고 2하고 1, 이 세 개 값 중에 어떤 값들을 더해줘야 되는지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해야 7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해서 4도 필요하고 1도 필요하고 2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해서 필요한 숫자 밑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5라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4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죠. 해서 4에 1 쓰고요. 1도 필요하니까 1 쓰고 2는 필요가 없으니까 0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필요하면 1, 필요 없으면 0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4라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4라는 숫자 요거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죠. 2하고 1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0하고 0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진수를 다 구한 거예요. 해서 팔진수 754를 우리 이진수로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팔진수 예를 들어서 60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런 이제 팔진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진수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전부 다 잘라줍니다. 그러면 2에서 자르고요. 0에서 자르고 6에서 자르고 싹 다 이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그 밑에다가 팔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4자리니까 밑에다가 4, 2, 1, 4, 2, 1, 4, 2, 1을 이렇게 이제 써놓고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거 이제 따져주면 되겠죠. 해서 6이라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4 더하기 2를 해주면 되죠. 해서 4하고 2가 필요하다 1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되고 두 번째 자리가 이제 0이죠. 0은 4도 2도 1도 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0, 0, 0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2라는 그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2만 있으면 돼요. 4 필요 없고요. 0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이진수로 다 구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진수를 팔진수로, 팔진수를 이진수로 고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수 1001, 그 다음에 이제 1100, 요런 이제 이진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이제 16진수로 구할 거예요. 16진수는 이진수 4자리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해서 이진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씩 4개씩 이렇게 이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각 자리마다 2의 0승이다, 2의 1승이다, 2의 2승이다, 2의 3승이다 얘를 쓰면 되는데 얘는 16진수는 이진수 4자리 4자리를 가지고 이제 16진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1248 요걸 이제 써주면 돼요. 1248 그리고 그 앞에 자리도 이제 1248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우리 1이 들어있는 곳만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 쳐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8에 이제 1이 들어있죠. 그리고 1이 1 들어있어요. 그리고 8에 또 1이 들어있고요. 4에도 이제 1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1이 써져 있는 곳만 싹 다 이제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값들을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 더하기 1 하게 되면 이제 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8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이제 12가 나와요. 그러면 12라는 그 숫자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안 되겠죠. 왜? 16진수에서는 두 자리의 숫자를 이제 한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 A, B, C, D 얘네들을 쓴다 그랬잖아요. 해서 12라는 그 값은 영어로 C니까 얘 이제 정답은 이제 9C요. 9C 16진수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진수 101, 1100, 111 이런 이제 이진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16진수로 구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4개, 4개씩 4개씩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에서 잘라주고요. 또 하나, 둘, 셋, 4개에서 잘라주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2개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비는 자리가 있을 때는 그냥 0으로 이제 채워주면 됩니다. 우리 십진수를 봐도 만약에 5라는 그 숫자랑 05라는 숫자랑 똑같잖아요. 앞에 0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빈자리는 그냥 0으로 이제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4, 8 그리고 그 앞에도 1, 2, 4, 8 그리고 그 앞에도 이제 1, 2, 4, 8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이 써져 있는 곳들만 동그라미 전부 다 이제 치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 자리는 2에만 이제 1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8,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요. 그 다음 자리는 4하고 2하고 1이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친 다음에 각 자리마다 다 더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자리는 2만 있으니까 그냥 2하고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자리는 8하고 4하고 2요. 이 세 개 값을 다 더해주면 이제 14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자리는 4, 2, 1이요.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주면 이제 7을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값 쓸 때 그냥 이대로 이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14라는 그 값은 영어로 이제 2니까 알파벳 2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16진수를 구하게 되면 숫자 2, 알파벳 2, 7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진수로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진수를 거꾸로 이제 2진수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하고 D라는 그 16진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이제 16진수가 있을 때 이거를 2진수로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6진수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전부 다 잘라줍니다.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요.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16진수는 2진수로 봤을 때 4자리니까 그 밑에다가 1, 2, 4, 8 그리고 또 그 앞에 자리도 똑같이 이제 1, 2, 4, 8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어가 나올 때는 그 영어를 위에다가 이제 13이다 이렇게 이제 숫자로 미리 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 2, 3이라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2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8하고 4는 필요가 없으니까 0, 0을 써주고요. 2하고 1이 필요하니까 1, 1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13이라는 그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8 필요하죠. 4도 필요하죠. 그리고 1도 필요합니다. 2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진수로 다 구한 거예요. 이게 다 했어요. 해서 3D를 이제 이진수로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5라는 그 16진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우리 이진수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16진수 요런 거 이제 각각 이제 자리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잘라주면 되죠. 잘라놓고 밑에다가 16진수는 이제 2진수 4자리니까 그 밑에다가 1, 2, 4, 8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자리도 1, 2, 4, 8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A라는 그 값은 숫자로 봤을 때 이제 10이니까 얘는 이제 10이요. 그러면 10이라는 그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8하고 2를 더해주면 되겠죠. 4하고 1은 필요가 없습니다. 5라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4하고 1이 필요하죠. 8하고 2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얘가 이제 이진수로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를 16진수로 이진수로 구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16진수는 4개씩이다. 그리고 8진수는 이제 3개씩이다. 그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전부 다 진수 변환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게 되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16진수가 있는데 이 16진수를 내가 10진수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16진수가 지금처럼 A5하고 이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일단 이진수로 구해요. 구한 다음에 이 이진수 밑에다가 1, 2, 4, 8, 16, 32, 64, 128, 256 하고 이 값들이 있었죠. 이걸 싹 다 써놓고 이제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8진수가 있는데 그걸 또 10진수로 고치고 싶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요. 8진수를 일단은 뭘로 고친다? 2진수로 고치더라. 2진수로 고친 다음에 그 2진수를 우리가 이제 10진수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진수를 서로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이진수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10진수, 그리고 8진수, 그리고 16진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서 내가 10진수를 8진수로 고치겠다. 그러면 2진수를 거쳤다가 8진수로 고치세요. 그리고 8진수를 16진수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 8진수를 2진수로 고쳤다가 16진수로 고치세요. 해서 어떤 진법을 바꾸든 전부 다 2진수를 거쳐가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진법 변환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각각 진법 변환하는 거 따로 띄워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 제가 뭐 곱하기 나누기 했어요? 아니죠. 다 더하기 빼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통으로 한꺼번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헷갈립니다. 3개씩 언제 자르지? 4개씩 언제 자르지? 언제 1, 2, 4, 8, 16, 32, 64, 128 이걸 언제 쓰지? 그게 이제 헷갈린다고요. 진법 변환하는 방법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이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안 바꾸고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면 8로 나누고 16으로 나누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법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 바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고 여기서 이제 호출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그때 스퀘어의 0번, 스퀘어의 1번, 스퀘어의 2번 그 위치 값을 가지고 이제 DC라는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될 거고 이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스퀘어의 0번의 그 값을 가지고 16진수 A5랑 비트 엔드 연산해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스퀘어 1번의 그 값을 가지고도 16진수 A5랑 비트 엔드 연산해라. 그리고 스퀘어 2번의 그 값을 가지고도 16진수 A5랑 엔드 연산을 해라. 그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각각 이제 16진수 A5랑 엔드 연산한 그 결과를 리턴해라. 그렇게 이제 리턴한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해라라고 해서 그 값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이 값을 이제 반환할 때는 우리 썸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이제 호출했었으니까 이곳으로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때 그 반환받은 그 값을 리절트 이곳에다가 이제 누적시켜라 그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누적된 그 값 리절트에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 값을 우리 이제 10진 정수형으로 이제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들을 일단 비트 엔드 연산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각각의 값들을 얘랑 이제 비트 엔드 연산하려면 일단 이진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진법 변환할 때 우리는 이런 값들이 각각의 이제 이진수에 각각의 자리값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6진수에서 지금 여기 보면 A다, 그리고 E다, D다, B다, D다 하고 이런 이제 영어가 나왔어요. 16진수에서는 10부터 시작해서 15까지 A부터 F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제 A0요. A0 이거를 먼저 이진수로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16진수 이제 A가 있고 0이 있어요. 0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이제 이진수로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각 자리마다 전부 다 이제 한 자리씩 전부 다 이제 자르라 그랬죠. 자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1, 2, 4, 8 네 자리를 이제 써주면 되죠. 왜?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리이기 때문에 1, 2, 4, 8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A라는 그 값은 우리 숫자로 따졌을 때 얘는 이제 10이에요. 그러면 10이라는 그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8이 필요하고 2가 필요하죠. 4하고 1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이제 0인데 0이 되기 위해서는 8도, 4도, 2도, 1도 다 필요가 없죠. 해서 이진수를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1010, 0000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끗하게 써서 보게 되면 A0은 이진수를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A5 요거 좀 이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A라는 게 있고 5라는 게 있을 때 얘네를 이제 이진수를 구해라. 그러면 16진수 이제 한 자리씩 전부 다 이제 잘라주면 되죠. 자르고 나서 그 밑에다가 1, 2, 4, 8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1, 2, 4, 8 이렇게 이제 쓰고 1, 2, 4, 8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A는 이제 숫자로 따지면 이제 10이죠. 10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8하고 2가 필요하고요. 4하고 1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가 되기 위해서는 4하고 1만 있으면 되죠. 8하고 2는 필요가 없어요. 해서 A5라는 이 16진수를 이 진수를 구하게 되면 1010, 0101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해서 그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서 써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칸에 보니까 이제 DB가 있죠. 요것도 이제 바꿔보자고요. 자, 우리 D라는 게 있고 우리 B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얘를 16진수로 고칠 때는 각각 한 자리씩 전부 다 이제 자른다고요. 잘라놓고 밑에다가 네 자리 8421, 8421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때 D라는 거는 숫자로 따지면 이제 13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우리 11이요. 13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8하고 4하고 1만 있으면 되죠. 2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11이 되기 위해서는 8하고 2하고 1만 있으면 되죠. 4가 이제 필요가 없죠. 해서 DB라는 거를 이진수로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1101, 1011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해서 그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 써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자리요. 얘도 이제 바꿔보면 되는데 지금 얘는 보니까 A0는 이미 이진수로 여기서 이제 구해놓은 게 있죠. 똑같이 나오겠죠. 해서 얘를 이제 이진수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요. 그러면 이제 ED라는 거를 우리 이제 바꿔보자고요. 자, ED가 있을 때 각각 한 자리 전부 다 자르고 밑에다가 8421, 8421을 써주면 됩니다. 알파벳 E는 숫자로 따지면 이제 14고요. 그리고 D는 13이죠. 2가 되기 위해서 14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8하고 4하고 2가 필요하죠. 1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8이 필요하고 4가 필요하고 1이 필요해요. 그리고 2는 이제 필요가 없죠. 해서 이진수를 구하게 되면 1110, 1101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해서 요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 써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6진수 이제 81이 있대요. 얘를 이제 이진수로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 8하고 1하고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얘를 이제 이진수를 구할 때는 각 자리마다 자르고 8421, 842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써놓고 8이 되기 위해서는 8만 있으면 되죠. 4하고 2하고 1은 필요가 없습니다. 1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있으면 되죠. 8도 필요 없고요. 4도 2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진수로 구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해서 요걸 이제 깨끗하게 써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 표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이진수로 구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데 이 값들을 우리 16진수 A5랑 AND 연산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16진수 A5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진수로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A5를 이제 이진수로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 값들마다 우리가 요 A5라는 이 이진수를 전부 다 이제 밑에다가 쭉 써놓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비트 AND 연산을 싹 다 이제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ND 연산이라는 거는 둘 다 1일 때만 1이라는 그 값이 나오는 게 우리 이제 AND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자리를 보게 되면 둘 다 1이죠. 여기도 이제 둘 다 1이죠. 둘 다 1인 거 그거 이제 찾아보니까 요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자리 이제 1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자리는 둘 다 1이 아니니까 0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자리는 둘 다 1이니까 1이 나오고 둘 다 1인 게 그 뒤에는 없죠. 없으니까 싹 다 이제 0, 0, 0, 0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해서 요걸 이제 깨끗하게 써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위치에서는 둘 다 1인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이제 1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자리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0 나오고 1 나오고 0 나오고 1 나오고요. 해서 요걸 이제 깨끗하게 써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첫 번째 자리가 둘 다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0이 하나 섞여 있죠. 세 번째 자리도 0이 있고요. 네 번째 자리도 0이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리까지 0이 하나씩 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가 둘 다 1이네요.
해서 맨 앞뒤로만 1이고 나머지는 싹 다 0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니까 여기 뺀 첫 번째 자리가 둘 다 1이고요. 두 번째 자리는 0이고 세 번째 자리가 둘 다 1입니다. 그리고 둘 다 1인 게 그 뒤에는 없죠. 해서 얘를 이제 비트 엔드 연산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둘 다 1일 때만 1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을 써주면 되죠. 그 다음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둘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둘 다 1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둘 다 1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둘 다 1이요. 해서 맨 첫 번째 자리 1 나오고 두 번째 자리는 0, 세 번째 1, 네 번째, 다섯 번째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1이 나오겠죠. 요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자리를 보니까 맨 앞에 둘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1인 게 맨 뒤에 있네요. 해서 얘는 이제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이제 비트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우리 코드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비트 엔드 연산을 여기서 수행한 그 결과값을 각각 되돌려주면 비트 엔드 연산한 그 결과값이 지금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 각각 들어가겠죠.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그 값을 이제 리턴, 반환해라. 그겁니다. 그 값을 이제 반환하게 되면 그 값은 이 sum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했던 곳, 이곳으로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반환받은 그 값을 우리가 리절트, 이 변수에다가 계속해서 누적을 시키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그 리절트의 그 값을 10진 정수형으로 이제 출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결값을 10진수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트 엔드 연산했을 때 2진수로 전부 다 결값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싹 다 이제 10진수로 구해서 더하기 연산도 하자고요. 그리고 그 10진수 그 값을 이곳으로 되돌려 준 다음에 그 값을 리절트에다가 누적을 시켜주고 그 값을 그대로 이제 출력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 엔드 연산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는데 첫 번째 거 얘부터 이제 10진수로 구해 보자고요. 10진수로 구할 때는 뭐 4개씩 3개씩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죠. 자르지 말고 맨 뒤에서부터 1, 2, 그 다음 4, 그 다음 8, 그 다음 요 자리가 이제 16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자리가 32의 자리, 그리고 그 앞에 자리가 이제 64의 자리, 그리고 맨 앞에 요 1이 128의 자리라고요. 그때 1이라고 써져 있던 곳이 우리 128하고 우리 32요. 요 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러면 128 더하기 32를 하게 되면 160이 나옵니다. 해서 이진수 이 값을 10진수로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6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고치자고요. 지금 요 맨 마지막 자리가 1, 그 앞에가 2, 그 앞에 4, 그 앞에 8, 그 앞에가 이제 16, 그리고 그 앞에 1이 이제 32, 그리고 그 앞에 0이 64, 맨 앞에 첫 번째 있는 이 1이 128이요. 그러면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128에 1이 써져 있고요. 32에 1이 써져 있고, 그리고 4에 1이 써져 있고, 1에 1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128 더하기 32를 하게 되면 이제 160이 나올 거고, 그리고 4하고 1을 더해주면 이제 5가 되겠죠. 해서 160하고 5를 더해주면 이제 165가 나와요. 그래서 이진수 이 값을 10진수로 구하게 되면 이제 16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요. 자, 요 맨 마지막 자리가 1의 자리, 그 다음에 2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4의 자리, 그 앞에가 8의 자리, 요 자리가 16의 자리, 그리고 그 앞에 자리가 32의 자리, 그 앞에 0이 64의 자리,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요 1이 128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이 써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제 128에 1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에 1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러면 128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129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엔드 연산을 했을 때 결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 똑같죠. 첫 번째 게 이제 1010 0000 1010 0000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결값은 1010 0101
10100101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 거 보니까 10000001 10000001 똑같죠? 똑같으니까 어차피 십진수로 구해도 그 결값은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십진수로 구한 그 값들을 우리는 다 더해줘야 돼요. 해서 160에다가 이제 165를 더하게 되면 325가 나올 거고 325에다가 우리가 이제 129를 이제 더해주면 454가 나옵니다. 해서 첫 번째 거 얘도 이제 계산하면 454가 나오고 두 번째 것도 이제 454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드로 되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더한 그 값이 우리 첫 번째 줄 이걸 계산했을 때 십진수로 따지면 454가 나올 거고 그 454를 리턴 반환해라. 그러면 이 썸이라는 그 함수로 호출했던 것이 지금 이곳이니까 이곳으로 이제 454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리절트 더하기 는 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일단 리절트에 들어있는 그 값과 454를 먼저 더해야죠. 그러면 리절트에는 처음에 0이 들어있으니까 0 더하기 454를 하게 되면 454가 될 거고 그렇게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어디다 다시 집어넣어라? 우리 리절트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리절트에는 454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복해서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또 1 증가가 돼서 이제 그때 이제 i의 값이 이제 1이 될 거예요. 1이 돼서 이제 내려오면 또다시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 sum이라는 그 함수를 또 호출하죠. 호출해서 지금 이곳으로 찾아가서 스퀘어의 0번 위치, 스퀘어의 1번 위치, 2번 위치의 그 값을 가지고 지금 이 sum이라는 그 함수로 찾아가게 되면 여기서 dc라는 그 함수로 호출해서 또다시 비트 엔드 연산을 또 해준다고요. 그때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도 비트 엔드 연산을 했을 때 그때 결과값은 우리 454 똑같이 이제 나왔어요. 그 값을 어디다가 반환시켜라?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던 곳이 지금 이곳이니까 이곳으로 또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454가 또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리절트 플러스는 454 얘를 또 만나게 되면 그때 리절트에는 이제 454가 들어 있었고 지금 방금 또 454가 구해졌으니까 그 값들을 먼저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454 더하기 454를 하게 되면 이제 908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그 908이라는 그 값을 어떻게 해라? 우리 리절트에다 다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리절트라는 그 변수에는 908하고 그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 블럭을 만나서 또다시 반복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i의 값은 또 1 증가해서 i가 이제 1이었다가 2라는 그 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i가 2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라는데 i가 2가 됐으니까 2가 2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리절트에 들어있는 그 값을 %d 십진 정수로 출력해라. 그거죠. 그러면 리절트에는 908이 들어있으니까 908이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턴 제로 얘를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해서 화면상에 출력되는 그 결과는 908 얘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구조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법 변환만 할 줄 알았어도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리 구조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시험 문제로도 구조체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진법 변환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법 변환하는 방법 그거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가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진법 변환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아예 손도 못 댄다고요.